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흔히 얘기하고 있는 요즘은 대선 공작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선 공작과 관련해서 검찰이 드디어 뺀 칼을 휘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말이죠,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그리고 이 인터넷 매체 언론사 대표, 이렇게 네 군데를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 보도를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를 할 적에 대북 남북협력기금이 무려 46억 원이나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 내역도 여러분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죠, 박범계, 이건 매일같이 박범계 2021년도 11월 달에 미국에 출장 간 내용이 계속해서 문제가 많다. 이 숫자를 전부 왜곡했다는 거 아니에요? 출장비가 1억 원이 넘는데 한 7천여만 원밖에 안 됐다. 안 썼다. 그리고 출장 인원도 11명인데 6명밖에 안 갔다. 이렇게 줄여서 이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많은 파장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그 당시에 미국에 데려갔던 사람이 김준형, 당시 직전에 국립외교원장을 했던 좌파의 핵심 학자죠. 이 사람한테요, 이 사람이 딱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 한동대 교수인데, 한동대고 김준영, 이 교수하고 수의계약 2천만 원짜리를 맺었어요. 이것도 정부 계약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에서는 말이죠, 지금 이 박범계라 그런 파렴치범을 아주 원성이 자자하다고 하는데, 연일 비리 의혹이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고, 나머지는요, 지금 중동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뉴스인데, 우선요, 지금 이스라엘의 2030 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번 하마스 공격을 계기로 충격을 느꼈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로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핵 항모가 추가적으로 파견이 된다. 그리고요, 하마스의 이번에 기습 공격의 성공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철저한 기만 전술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정보 판단의 실패. 자, 그래서 이 하마스가 말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큰 틀에서 보면은 햇볕 정책에 따르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철저하게 이 기습 납치 훈련을 하면서 이번 공격을 한 2년에 걸쳐서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뚫었는지 심층 분석이 지금 외신과 우리 국내 언론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제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재 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데는요, 바로 민주당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하나인 김병욱 의원, 이 보좌관 최모 씨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 온라인 매체인 리포액트, 이 허모 씨인데, 이 두 사람의 사무실, 그리고 허재현 기자입니다. 이름 말씀드릴게요. 리포액트 언론사 사무실, 그리고 이 리포액트를 운영하고 있는 허재현 기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그 다음에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 국회 사무실과 자택, 요 네 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지금 보도를 보면 말이죠, 이 김병욱의 보좌관 최 씨하고요, 리포액트 대표인 허재현 기자가 지난 작년 3월 1일 날 지금 의도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 김만배하고 그 다음에 신앙림이가 이 가짜 이 내용을 했지 않습니까? 몸통은 윤석열이야, 이러한 그 인터뷰를 해서 이게 3월 6일 날 처음 보도가 됐는데, JTBC에서는 이미 2월 21일하고 2월 28일 두 번씩이나 보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 매체 리포 액트, 여기에서 말이죠, 3월 1일 날 의도적으로 이러한 요지의 취 보도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보다도 일주일이나 먼저 3월 6일이니까 3월 1일이니까 5일이나 먼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김만배하고 신앙님의 이 인터뷰, 요게 정점에 이재명이가 있다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요게 아니냐. 그래서 이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는 국면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요,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 조치를 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검찰에서는 지난 9월 7일 날 이 대선 공작 요거를 특별히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헌법상 민주주의 근간이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이다. 그래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난 이게 9월 7일이고 오늘 이제 10월 10일이니까 한 달 만에 이제는 칼이 집행이 되는 그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검찰 이번 사건 정말 제대로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거는 이 국민의힘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죠.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이걸 보면은요.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하던 시절이죠.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대북 사업으로 북한 지원을 위해서 지금 이제 책정돼서 집행된 예산이 무려 46억 9,740만 원. 그러니까 47억 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 19, 2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말이죠. 7개 대북 사업 8건을 지금 집행을 했어요. 8건. 7개 대북 사업에 8건이 되는데요. 자, 2020년도에는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가축 전염병 이 방역 사업에 1억 9,500만 원. 그리고 이 코로나 남북 공동 예방 협력 사업에 10억 9,600만 원. 그리고 인도적 의료 설비 지원이 8억 7,800만 원. 그래서 2020년대는요. 이 세 개 사업에 21억 6,9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2019년대는요. 결핵 환자 치료 지원에 4억 9,500만 원. 그리고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에 9억 9,300만 원. 그리고 묘목 지원 사업에 4억 9,500만 원. 그래서 2019년도에는 세 개 사업에 19억 8,300만 원의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요. 결핵 환자 치료 지원에 4억 9,900만 원. 그리고 산림 봉헌을 위한 양묘장 지원에 4,640만 원과 같은 두 개의 사업에 5억 4,54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2018년도 자기가 도지사가 되자마자 남북협력기금을 아주 쓰려고 작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남북협력기금을 쓰려면은 경기도 의회의 말하자면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월치 않으니까 아예 쌍방울하고 아태역, 안부수 요 이 단체와 이 기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대북 관리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이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이제 경기도가 이렇게 지원한 금액 중에 지금 2019년도 아태협에 지원한 이 예산, 그러니까 북한 묘목 지원하고 어린이 영양 지원. 이것은요. 지금 안부수가 한 7억 6천만 원을 횡령한 걸로 돼 있는데 요거를 환수 중에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예방 협력 사업도 북한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2020년도 사업인데 요 보조금도 1억 7,100만 원. 요것도 지금 환수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46억, 총 46억 집행한 가운데, 그러니까요, 한 9억 3천만 원을 지금 환수 중에 있어요. 근데 지금 참고적으로 말이죠. 김동연이가 지금 경기지사를 하고 있는데, 현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어마어마합니다. 450억 원에 상당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연이도 제대로 이 교류협력기금을 집행하는지 철저한 모니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준형과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김준형 이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모습이죠. KBS 1라디오. 자, 그런 것처럼 이 김준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이죠, 아주 좌파 학자 중에 아주 우두머리에 속해요. 예, 그러니까 국립외교원장 있잖아요. 또 좌파 학자 중에 또 아주 우두머리에 속하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바로 홍현익. 그러니까 김준혁이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홍현익이에요. 그래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도 외교원장 가자마자 이 주한미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보 민감한 현안에 관해서 좌파 입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다닌 사람이 바로 홍현익과 김준형이에요. 그리고 이 김준형이는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범계가 2021년도 11월 달에 미국에 갈 때 같이 사실 간 거예요. 그런데 민간인을 갑자기 거기에 공식 대표에다가 직접 이름을 넣어가지고 예산 집행하고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제가 보기에는 야, 너 미리 가라. 그래서 미리 가게 되는 핑계는 바로 뭐냐? 당시에 한국국제교류재단하고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CSIS 회의가 있었어요. 이게 2021년도 11월 15일에서 16일까지 열렸는데 박범계는요, 언제부터 가냐? 이 CSIS 회의가 끝난 17일부터 24일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가 있은 거죠. 미리 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 김준영 교수가 조지 워싱턴대 출신이니까, 조지 워싱턴대 특강할 때 이제 자문을 받아갖고, 이 자문비 106만 원 정도를 자문비로 집행을 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액수는 뭐 크지 않지만 학자들한테 106만 원, 이건 돈입니다. 그래서 1비야 29만 원, 10비 77만 원. 그래서 106만 원을 집행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국민 혈세를 쓴 거 아니에요. 예. 공식 대표단도 아닌데.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뭐냐? 이 김준영이한테 말이죠. 용역비를 줬어요. 이 수의계약 용역 2천만 원짜리 줬어요. 자, 학자한테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준다? 이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준영이가 말이죠. 3년 임기를 마치고 2021년도 9월 달에 8월 달에 국립외교원장을 그만둬요. 그리고서 다 자기가 본래 재직하고 있던 이 한동대 교수로 다시 2021년도 9월에 복직을 합니다. 9월에 복직을 하고 나서 10월 달에는 뭘 하느냐? 아주 좌파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죠. 10월 달에는요, 이재명이 캠프에 들어가서 평화외교안보특별위원회 우연장직을 역임해요. 그러다가 11월에 박범계가 미국에 가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문비 집행했죠. 9월 달에 이 용역비 2천만 원을 그냥 거저 먹었죠. 이거 박범계하고 다 좌파학자고 박범계도 또 써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외교원장까지 시켰으니까 좌파 중에서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상당한 인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용역비도 주고 미국까지 데려가고. 그래서 이제 용역비 준 거는 수의계약을 지가 잘 알으니까 준 건데 자기하고 개인적인 이 관계 때문에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가는데 아이고 이거 다른 학자들이 들으면요. 이거 열받아서 욕 나와요. 아니 모르는데 아니 김준영이니까 준 거지 박범계가 왜 좋겠어요. 한동대학에 서울에 있는 유수 대학들이 얼마나 많고 김준영보다 100배 만배 훌륭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김준영 같은 그런 삼류학자 좌파학자한테 박범계의 개인적 사적 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2천만 원짜리를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겠느냐. 이것도 김준영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김준영이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계속 비판하는 아주 스피커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9월 8일 날도 KBS 1라디오 지금 이제 모두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에 나와서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스필드 재단에 박범계가 갈 때 맨스필드 재단에 갈 때 또 옆에 끼어서 가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 좌파 지금 이제 이 민주당 구 여권이지 현 야권에는 브레인으로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김준영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네 같이 그러면 김준영이 청와대 안보실장, 그러니까 대통령, 그때는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틀림없이. 안보실장도 할 것이고, 외교부 장관도 할 수 있고, 주미대사도 할 수 있고, 온갖 요긴한 자리를 꿰찰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이 김준영이는 KBS 1라디오 나와서 윤 대통령, 이번에 이제 한중일, 대신에 한일중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순서를. 이거는 외교의 기본도 모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4선은, 지금 이제 16주년 기념 평화특강에서 지금 세계는 중국에 중독되어 있고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은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고 중국의 세계 전략은 새로운 실크로드, 과거 중국을 부활하는 것이다. 아주 친중 예찬론을 피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범계가 1차적으로는요, 출장을 갔다 왔는데 예산을 1억 700만 원을 썼는데 제일 처음에 법무부에 보고한 것은 한 6천만 원 썼다. 그러다가 국회에 보고한 것은 또 7천만 원 썼다. 그러다가 이제 자문비도 집행해서 안 됐는데 집행했다. 이번에는 이제 김준현한테 아예 2천만 원짜리 수의 계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용역을 줬다. 그리고 지금 이 김준영이는 민주 좌파의 진영의 이 브레인으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여론전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는 지금 이제 중동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미국이 최근에요, 핵 항모를 지금 하나 보낸 걸로 돼 있잖아요. 미국이 보낸 핵 항모가 제럴드 포드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대 규모의 핵 항모를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에 급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코앞인 동지중해에 10일 날, 그러니까 어제 도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핵 항모 말고서요, 아이젠하워호를 지금 다시 추가 파견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은 이미 중동에 보내기로 몇 달 전부터 예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2주 후에는 중동에 도착할 예정인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포드 전단은 지금 어제 도착을 했는데 이 아이젠하워가 들어가면 포드 전단이 빠지는 건지, 아니면 두 개의 항모가 동시에 이스라엘 인근 해역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하게 될 것인지, 이게 관점인데요. 과거에 2020년도 이락에서 미군 기지 캠프 타지를 갖다가 그 공격을 했을 때 미군 2명하고 영국군 1명이 숨졌어요. 이때는 항모 전단 2개를 동시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핵 항모를 이렇게 급파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점도 있고, 또 다른 이슬람 계열의 테러 단체가 추가적으로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투 행위에 개입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란 같은 나라가 또 이 테러 세력을 대리해서 본격적으로 참전한다든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핵 항모를 파견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지상군 파견하지는 않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항모도 파견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지원 차원에서 말이죠, 인질구출 전문가하고 특수 작전 부대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 하마스의 공격이 이번에 절대적으로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격에 성공하게 된 하마스의 전략이 뭐냐? 요게 이제 언론의 집중 취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께 조금 자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했는데요. 뭐 제 얼굴 나오지 않아도 뭐 여러분들 뭐 제 얼굴을 보시지 않고 뭐 이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요,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요, 지금 이게 너무 이게 커가지고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나요? 제가 조금 그러면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요 정도면 글씨가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4가지 정도가 하마스, 그러니까 하마스가 어떻게 해서 모사드를 정보망을 뚫었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통신체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감청,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 수단이 되는 거예요. 통신을 무력화시켰어요. 이 통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경에 있는 말이죠, 에레즈 건물소를 맨 먼저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국경에 있는 건물소를 타격을 하니까 통신 상태가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최첨단 카메라, 그 다음에 동작인식 스캐너, 그 다음에 군용 통신 시설, 이런 디지털 장비가 말이죠, 이 건물소에 빡빡하게 설쳐 있는데, 이 에레즈 건물소에 설치된 이 최첨단 통신 시설을 선제 타격해서 통신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이게 1차적인 이 작전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전에 수개월 전부터 가자 지구의 순찰 동선, 그리고 빈도를 전부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순찰, 이 망, 네트워크, 그리고 순찰 시스템, 요거를 철저하게 파악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민가, 파악해서 이스라엘의 민가를 갖다가 딱 설치해놓고 모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현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모의 타격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서 사격 연습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가 모의로 건설해놓고서 거기에 대한 공격 연습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사전 준비 철저. 그 다음에 이제 기만 전술을 하는 겁니다. 어떤 기만 전술이냐? 이스라엘은 말이죠,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쪽에 이제 그 선무 공작 차원에서 고소득 일자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이스라엘이 판단하고, 소득 수준을 대체적으로 소득을 갖다가 올려줘요. 봉급을 많이 줘.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 이런 인센티브,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좋다, 거기에 순응한 것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기만 전술을 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래서 속으로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런 모의 공격 연습을 철저하게 수개월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 우리 작전에 넘어가네. 역시 돈을 많이 주니까 조용하구만. 공격하는 의사는 없겠구만. 요렇게 이스라엘이 무방비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그래서 이 속도전을 해요. 그래서 지도부에도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고 포격, 공중, 장벽 파괴, 육상 돌격 요 네 분야로 나눠서 동시에 타격을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방위 속도전을 하고 기만 전술, 그 다음에 사전 철저한 훈련, 연습, 그 다음에 통신체계의 무력화 이 네 개의 작전으로 이번 이 공격을 성공적으로 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 젊은이들이 2030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충격에 빠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 충격에 빠졌느냐? 부모 세대들이 나라가 숙대받던 상황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하마스가 말이죠. 민간인들의 살상 그리고 인질로 지금 납치해가는 거. 그래서 아주 끔찍한 인질 납치하고 이 포격. 그리고 특히 중소도시에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도인 텔아비브는 물론이고 주변 도시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소도시,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을 우선적으로 이제 방어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이제 남부에 있는 중소도시, 아슈켈론 같은 이런 도시까지 집중적으로 공격하다 보니까 사상자가 속출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스라엘 국민은 물론이고 특히 2039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 세대가 걱정했던 것이 이게 말로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실제 상황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2030들은요. 이 로켓과 미사일 공격만 막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그동안에 해왔는데 이번에는 하마스가 패러글라이더까지 타고 민간인 마을로 침투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도자로 아예 아래 이제 철조망을 부셔버리고 넘어오잖아요. 이런 잔인성과 치밀함. 여기에 2030들이 굉장히 놀랬다. 그래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심각한 그 안보 불안에 지금 젊은이들이 빠져 있다. 이러한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오찬 후에 여러분들께 또 좋은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찬 시간 되시고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